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결제를 해서 보낸 다음에 그 배송에 대한 신청서만 쓰는 거고, 면세 구매 대행은 신청서 한번 작성하면은 정군로지 측에서 다 구매도 하고 배송도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사업하기 편하겠는데? 훨씬 편하죠. 화이팅! 부업으로 유럽 구매 대행 월 300만 원 벌기 프로젝트 시즌 2 9편인데요. 제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왼쪽에는 아싸 슈퍼 드라이, 오른쪽에는 특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정군 에듀의 대표 강사님이셔서 출연을 하기가 좀 힘드시대요. 그래서 대표 강사 아니고 그냥 강사 특공대 사장님 모셔가지고 좀 중요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시간에 뭘 하기로 저번 편에서 얘기를 했냐면 세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유럽 구매 대행의 핵심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 세금을 특공대 사장님과 함께 아주 쉽게 풀어볼까 하는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되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때려박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설명 전문가, 초보 전문가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정군 에듀 오프라인 강의의 핵심은 아니고 그냥 강사, 우리 특공대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우리 특공대 사장님은 초보 사장님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뭐 때문에 인기가 많죠? 잘생겨서. 그래서 요거를 좀 상세하게 제가 취조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할 자신 있으세요? 상세하게 법적인 내용까지도 다 빠삭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보다 최대한 좀 초보자 입장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유럽 구매대행, 브랜드 구매대행에서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요소죠. 세금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배송 대행이랑 면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배대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대지 안에 배송 대행 시스템이랑 면세 구매 대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풀어드린 영상이 또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상단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배송 대행이 뭐예요? 배송 대행 같은 경우는 정군 로지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배송 대행, 면세 구매 대행이 두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배송 대행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현지에서 물건을 직접 결제를 하고, 배송 같은 경우만 이제 정군 로지를 이용해서 국내로 보낸다, 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면세 구매 대행은 뭐예요? 면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뭐냐면은 요것도 단어로 두 개를 분리해서 보시면 좀 더 직관적이에요. 면세 플러스 구매 대행인데, 구매 대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사장님들이 다른 소비자들의 제품을 구매를 대행해 주듯이 정군 로지에서도 사장님들이 요청드린 제품을 대신 구매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 단어가 붙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면세 구매 대행이잖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해주는데 우리가 면세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뭔가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면세 구매 대행이랑 배송 대행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면세 구매 대행이랑 배송 대행의 큰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제품을 누가 구매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해외 판매처인 아마존이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배송 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아마존에서 직접 제품을 결제를 해요. 그리고 면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을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배송 대행제다가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마존에서 이 제품 구매할 건데 요거를 대신 구매를 해주세요 라는 신청서를 쓰게 돼서 배송 대행제에서 구매를 직접 해주는 게 면세 구매 대행이 됩니다. 근데 배송 대행도 신청서 쓰잖아요. 배송 대행도 신청서를 쓰지만 거기서 쓰는 신청서는 말 그대로 배송을 해주세요 라는 신청서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그 제품을 배송 대행지에서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국내 주소 어디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세 구매 대행에서는 배송 대행에서 받을 수 없는 VAT에 대한 면세, 세금적인 부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결제를 해서 보낸 다음에 그 배송에 대한 신청서만 쓰는 거고, 면세 구매 대행은 신청서 한번 작성하면은 정군 로지 측에서 다 구매도 하고 배송도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사업하기 편하겠는데?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송 대행이 작업이 이제 크게 보면 두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면세 구매 대행은 한 단계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아마존의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아마존에다가 1차적으로 이 제품을 배송 대행지로 보내주세요 라는 작업이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서 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이 물건을 국내 어디 고객님한테 보내주세요 라는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두 번이 들어가는 건데 애초에 면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한테 보내주세요 라는 작업 한 번에 모든 처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면세까지도 가능하다. 면세까지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면세 구매 대행만 쓰면 되지 왜 배송 대행이 있는 거예요? 면세 구매 대행만 쓰세요. 훨씬 편합니다. 그럼 면세 구매 대행이 안 되는 상품도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해 줘야지. 면세 구매 대행을 이거를 배송 대행이랑 같이 해 놓는 이유는 면세로 구매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지 판매처가 리셀러한테 판매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셀러잖아요. 우리 창고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세 구매 대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세 인보이스를 현지 판매처 측에서 저희 현지 법인에다가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면세 구매 대행을 신청했을 때 우리 정군로지 측에서 구매가 안 된다면 면세 구매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이게 면세가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판매처를 면세 구매 대행 신청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배송 대행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면세 구매 대행이랑 배송 대행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면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우리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금에는 VAT 환급이 있고 FTA 뭐 시기가 있대요. 지금 들어봐도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세금적인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VAT와 FTA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VAT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현지에서 소비를 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하나 구매를 해요.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으면은 우리가 산 물건이 만약에 1,000원이면은 거기에 1,000원이 다 온전히 제품몸 가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자세히 보면은 VAT,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으로 10%가 찍혀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10%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10%의 세금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이 세금을 내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마다 세금이 다르겠지만 독일로 예시를 들자면은 독일은 이 세금이 19%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독일에서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때는 이 19%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물건을 독일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 19%에 대한 VAT를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VAT 제외 가격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쵸. 예, 1인분에 그 얼마 정도 해요? 많이 먹어봤잖아요. 30만원? 뭐 봤어요?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좋은 데 가면은 VAT 제외 가격으로 보통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CU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VAT 포함 가격으로 적혀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외가, 포함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갖다 계산해가지고 판매가도 설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면세를 받을 때는 아까 뭐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면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면세를 받을 때는 면세 구매 대행을 이용하면 됩니다. 면세 구매 대행을 이제 배송 대행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실 번거롭지 않아요. 그냥 면세 구매 대행 신청서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면세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은 정군로지에서 다 해줍니다. 면세 구매 대행이 필요한 모든 절차는 정군로지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냥 편하게 면세 구매 대행 신청서 작성하고 물건을 구매하면은 애초에 처음에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면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세는 그래 19%를 까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러면은 FTA는 뭐예요? FTA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랑 유럽 간에 또는 한국이랑 미국 간에 이런 무역 협정을 말하는 건데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관부가세 쪽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의 세금이네요? 그쵸. 관부가세는 그것도 합친 말인데 관세 플러스 부가세, 그래서 관부가세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건데 관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관할 때 들어가는 세금, 그래서 관세예요. 통관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서 가스레인지를 들여온다 또는 주방 칼을 들여온다, 후라이팬을 들여온다, 어쨌든 물건들을 들어올 때 세관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세관을 통과할 때 들어가는 세금들, 그거를 이제 관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가세는요? 부가세는 그 관세랑 제품의 원래 가격 그런 것들이 더 더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이게 또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세가 이제 붙는 거죠. 어쨌든 한국에서 소비가 되면 부가세는 붙는구나. 붙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부가세를 면세하는 거는 현지에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쵸.
현지 독일에서는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19%는 면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서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부분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TA는 뭐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FT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이제 FTA라는 협정 자체에서 어떤 제품들을 들어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 혜택들이 있어요. 이 컵을 독일에서 들어와요. 네. 독일에서 들어오는데 이 컵이 독일에서 제조가 됐고 독일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세관을 통과할 때 그 문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제품이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이 들어오면은 세관에서도 이게 독일에서 만든 건지 또는 뭐 FTA랑 관련이 있는 제품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이 뭐 FTA 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독일에서 들어왔고 독일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라는 그 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있으면은 아까 통관할 때 들어가는 세금인 관부가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부가세 중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안 돼요? 부가세는 한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면세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관세만 빠져도 사실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들어보면 좀 어려워요. 이 뭐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래 좀 정석대로 한다면은 내가 현재 뭐 판매처한테 이 제품의 뭐 제조국이 어디고 뭐 원산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관할 때 이런 FTA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걸 막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또 현지에서도 만약에 이분들이 뭐 독일인이라고 하면은 독일어로 막 설명을 해야 되고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로 막 설명을 해야겠죠. 독일어 잘하잖아요. 부den탁. 독일. 네. 하지만 정군 로제를 이용하게 되시면은 사장님들이 구매 대행을 신청을 할 때 또는 배송 대행을 신청을 하실 때 밑에 보시면은 이제 FTA 관련 서류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아마 설명도 뭐 $1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 그 $150에 대한 기준 제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거고 일단 FTA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을 체크를 하면은 배송 대행지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줘가지고 사장님들이 실제로 관부가세를 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세관을 통과를 할 때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면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VAT 환급분 그러니까 면세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현지의 세금이에요. 현지의 세금을 까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까는 거는 FTA 그러니까 FTA 협정 인보이스를 제출해가지고 관부가세 중에 관세를 까는 개념이다. 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모두 정군 로지에서 다 한다는 거죠. 정군 로제에서 다 해주죠. 정군 로지에서는 어떻게 그걸 다 해줘요? 신기해요. 내가 대표인데 내가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다 해줄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다던 그 $150 초과 그거 얘기해보세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FTA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150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이 달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50 이하의 제품을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을 시킬 때에는 세관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애초에 면제가 되고 우리가 $150가 넘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플러스 부가세 해서 관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FTA 그 서류를 이용을 하면은 그 관세 플러스 부가세 중에 관세 부분을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뭐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관세 플러스 부가세를 말씀드릴 때 이 부가세가 붙는 기준이 제품의 가격 플러스 관세 그 두 개가 더해진 거에 부가세가 원래 붙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관세를 면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세도 더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FTA 혜택은 면세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은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정군 로즈를 이용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면세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의 지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배송 대행은 여러분들이 구매해가지고 배송 대행 신청서를 써서 나가는 개념이다. 그리고 면세 구매 대행은 면세 구매 대행 신청서만 한번 쓰면은 우리 정군노지에서 다 구매도 하고 그 다음에 배송까지 다 해주는데 거기다가 독일 현지 부가세인 19%를 환급해주는 역할까지도 한다. 그리고 FTA 혜택은 우리나라의 관부가세 중에서 관세를 까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면세 구매 대행이든 배송 대행이든 다 옵션만 클릭하면은 우리가 처리를 대신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끝났어요. 자, 우리 특사장님과 함께 요 VAT, FTA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알아봤고요. 사실 이만큼 자세하게 유튜브에 풀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정군 노지 이용하시면서 요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 드린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물량을 늘려가지고 사람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 그리고 윈윈하는 파트너 관계가 되자. 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즌2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와 일맥상통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유료 강의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 내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다른 일반적인 소비자들과 다르게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이 끝나고 나서는 요 개념을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영상에 제가 정군 로지스틱스 활용 방법의 면세 구매 대행 사용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이제는 실제로 구매를 해보시는 겁니다. 배송 대행 한번, 면세 구매 대행 한 번씩 이렇게 구매를 해보시면은 이 내용이 짬뽕이 되던 게 한 번에 쑥 풀려요. 과제입니다, 과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안 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 좀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지금 과제 내드렸는데 따라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따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안 따라하는 사람 많죠.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구수하게 사투리 한번 욕으로 한번 박아주세요.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좀 하세요. 해야 돼요. 실행 안 해보면은 이 구매 대행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와 이렇게 VAT가 빠지는구나, 와 이렇게 관세가 빠지는구나, 이거를 몸소 느껴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출고를 하러 가시죠. 갑시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한번 외쳐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